오늘도 이제 골드하우스 두 번째 시간이고요. 금 투자와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한국금거래소에서 대표 브랜드에서 소개를 시켜드리는 아주 유익한 영상 기획입니다. 프로 박병숙입니다. 와, 벌써 아주 전문 방송이 다 되셨습니다. 이제 금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첫 번째 영상을 보고서 예. 반응이 생각보다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랬어요. 다행입니다. 금 관련한 투자에서 정보가 사실은 많이 없는데 정말 세세하게 담당자가 직접 나와서 이렇게 전문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니까 너무 좋았다라는 반응이 많았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지난번 첫 번째 방송에 이어서 또 두 번째 아이템으로 한번 이제 금 투자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키워드라 함은 유가증권입니다. 유가증권. 예. 또 유가증권 하면 또 금프로님께서 정말 전문가시기 때문에 오늘 이 유가증권이라는 아주 독특하고 좀 생소할 수도 있고 좀 신기하고 똑똑한 상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 예. 그 전에 저희가 오늘의 주제랑 약간 맞닿은 맥락일 수 있어요. 첫 번째 영상이 올라갔더니 구독자 여러분께서 질문을 남겨주신 거예요. 질문 한번 해결을 해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직접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 한번 예. 읽어볼게요. 네. 저는 금 투자를 여러 방법 중에 가장 유용하다고 해서 투자증권의 금통장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100g 이상 되면 실물로 찾을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10% 부가세가 수수료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순간순간 1g씩 살 때는 싸게 샀는데 이 방법도 괜찮은가요? 실물도 찾을 수 있다고 했는데 영상에서는 신한은행 금통장만 가능하다고 나와 있길래 질문을 드립니다. 금현물 계좌를 생각하시는 건가? 예, 이런 조금 생각이 약간 혼동하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비슷해서. 예, 여러 상품들이 지금 섞여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금통장은 현재 시중은행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고요. 저번 영상에서 아마 말씀드렸을 텐데 지금 현재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세 군데에서 지금 금통장이라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통장의 당초 취지는 실물 인출도 가능하게 하는 거였는데 현재는 신한은행 금통장에서만 실물 인출 가능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에서 금거래할 수 있는 방법은 펀드가 있겠고요. 그쵸.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실물 인출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아마 KRX 금연물 계좌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다른 상품들은 실물 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증권사를 통해서 증권 계좌를 통해서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ETF나 ETN 투자가 있는데 펀드도 있고요. ETF나 ETN 계좌 같은 경우는 실물 인출하고는 상관이 없는 상품이고요. KRX 금현물 계좌는 따로 가지고 계신 주식 계좌와는 별도로 금현물 거래를 하기 위한 계좌를 따로 개설하셔야 됩니다. 그 경우에는 실물 인출이 가능한데 100g부터 인출 가능하다고 방금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100g부터 인출이 가능한데 근데 KRX 금현물 시장을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KRX에서는 1kg를 인출할 수 있는 금 시장이 있고요. 그리고 100g짜리부터 인출할 수 있는 미니금 시장이 있는데 아마 보시면 미니금 시장은 거래량이 굉장히 적을 겁니다. 거래가 이렇게 많이 활발하고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kg부터 인출이 가능한 그 시장 쪽에서 대부분 거래를 하시거든요. 사실상 KRX에서 금연물 투자를 하시게 되면 1kg부터 인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법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제 ETF, 펀드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금융상품 관련해서는 이제 다음 화에서 좀 더 소개를 시켜드리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오늘 주제인 이 유가증권이라는 상품이요. 이제부터 소개를 한번 시켜봐 드리려고 합니다. 금프로님, 예. 유가증권은 아무데나 가면 다 살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유가증권은 지금 한국금거래소에서 제작을 해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고요. 네, 대표 상품이죠. 그렇죠. 일단은 유가증권은 말 그대로 일종의 종이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은 상품도 있고 실버도 있고 골드도 있는데 종이로 된 상품권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이 상품권을 구입해서 나중에 가지고 가면 실물로 다시 받을 수 있고 이런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구입하실 때는 실물로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실물하고 가격이 똑같지 않습니다. 실물보다 훨씬 싸죠. 훨씬 저렴한 가격적인 혜택이 있죠. 그렇죠. 일단은 부가세가 없고요. 이야, 너무 좋네요. 예, 구입하실 때. 그리고 제조 공임도 구입하실 때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실물로 제작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종의 페이퍼 골드 또는 페이퍼 실버를 사는 거기 때문에 제조 공임도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수수료는 구입하실 때 수수료는 골드의 경우에는 1%, 실버의 경우에는 8%. 이 정도면 골드는 1%면 금 통장과 똑같은 크기거든요. 거래 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고 실버의 경우는 금 통장보다 오히려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상품이죠. 그리고 시세는 이제 실시간 시세를 따라서 국내 실시간 시세를 따라서
책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상품을 가지고 나중에 금이나 은, 그러니까 골드바나 실버바를 직접 실물로 교환 신청을 하셔도 되고 또는 이 증권 자체를 이 상품권 자체를 바로 판매하셔서 현금화하실 수도 있습니다. 부가세 부담 없이 구입하셨다가 그 시세대로 되파시는 게 되니까 실물을 샀다가 파는 것과는 또 다른 이점이 있을 수 있죠. 일단은 이제 현물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가 없고요. 그 제조 공임에 들어가는 추가적인 수수료 또한 없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 형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주식 같으면서도 현물 투자 같으면서도 뭔가 이 이점을 조금씩 쏙쏙 가져온 저희 한국금거래소만의 대표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 실물과 투자 상품 그 경계선에 있다고 보셔도 되고 둘의 장점을 다 겸비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 질문 하나 있습니다, 금프로님. 이게 아무래도 증권이다 보니까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 관련한 문제들은 어떻게 책정이 좀 될까요? 이 부분은 일단 금융상품도 아니고 일종의 실물과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이기 때문에 매매 차익에 대한 뭐 세금이나 그런 이슈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와,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저희 회사 그렇죠. 남는 거 있습니까? 너무 정말 작은 괜찮은데? 수수료. 정말 아주 작은 작은 수수료. 수수료.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정말 금에 대한 수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저희가 출시한 상품이고요. 저희의 이익보다는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진 상품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 상품을 기획할 때부터 네. 고객 입장에서 많은 부분을 생각했고요. 어... 특히 이제 실버의 경우는 보관상의 문제가 많죠. 보통 그렇죠, 맞아요. 이제 골드바 같은 경우는 1kg이 지금 7천만 원이 넘어가는데 한 개만 사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실버바 같은 경우는 1kg 바 같은 경우가 지금 100만 원 살짝 넘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보통 이제 실버바를 실물로 구입하시는 분들은 소량으로 구입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뭐 10개 또는 100개 단위로 구입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운반이나 보관이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네, 일단 그래서- 무겁기도 무겁고 그렇죠. 이 색깔이 변색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은의 특성상. 그렇죠. 변색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도 뭐 변색이 된다 하더라도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보관이나 운반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유가증권 이거를 활용하면 훨씬 더 용이하게 거래할 수 있고 나중에 차익도 더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그 유가증권을 구입하셨다가 실물로 교환하시게 되면 실물을 구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제조 공임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부과가 되긴 합니다. 근데 그 수수료는 실제로 실물을 구입할 때 그 수수료만큼이 아닐 겁니다. 오, 왠지 아시나요? 왜죠? 예를 들어서 실버바라고 생각하죠. 실버바 금액이 예를 들어서 오늘 100만 원인데 다음 달에 200만 원이 됐다. 200만 원이 됐을 때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실물을 구입하신다면 네. 200만 원에는 그에 해당하는 부가세가 들어갈 것이고 또 그에 해당하는 제조 공임이 다 들어있겠지만 그렇겠죠. 그 가격에 해당하는 수수료 퍼센테이지가 붙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죠. 그런데 유가증권 같은 경우는 내가 100만 원일 때 유가증권을 구입하셨다가 200만 원이 되면 200만 원에 대한 부가세를 내고 또 그에 대한 공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내고 실물을 받아가는 게 아니고 네. 최초에 구입했을 때 가격 최초에 구입했을 원래 때 가격으로? 그렇죠. 100만 원에 해당하는 기준의 부가세를 아. 내기만 하면 바로 실물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너무 이점이네요. 이 수수료 부분이 사실은 가장 큰 가격적인 이점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수수료보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부가세. 부가세. 네, 그렇죠. 부가세. 부가세. 그렇죠. 이거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부가세 부가세의 상품권이니까. 부가세의 기준이 최초 구입 당시에 이미 확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그러니까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뭐 네. 2배, 3배, 실제로 실버 같은 경우는 심한 경우에 역사적으로 보면 10배 가까이 올랐던 적도 있거든요. 와. 그래서 실버 같은 경우는 구입하셨을 때 가격 기준으로 부가세가 책정되기 때문에 네. 나중에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내셔야 될 금액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살 때 이미 내가 결정이 되어 있는 수수료 안전하게 그렇죠. 100만 원짜리가 200만 원이 돼도 100만 원짜리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나는 나중에 내주면 된다. 너무 괜찮은데요? 왜 이게 가능한지 아시나요? 왜죠? 유가증권을 저희가 발행할 때 네. 그에 해당하는 실물을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마냥 종이은이라고 해서 네. 그냥 찍어서 발행하고 팔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에 해당하는 물량들을 확보하고 저희 금고에 다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유가증권을 구입할 때
실물을 구입하신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하죠. 그쵸? 네. 약간 해지 개념으로 저희 본사에서 이미 여러분이 구입하실 때 실물로 매칭을 해놓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이래서 한국금거래소가 정말 안전하게 이 원자재를 취급하고 우리 고객들에게도 많은 혜택을 돌려드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러한 유가증권을 발행하고 유통시킬 수 있으려면 신뢰도가 준비되지 않으면 어렵죠. 어렵죠. 네, 이걸 이제 컨트롤해야 되죠. 원자재 관리해야죠. 수수료도 지켜내야죠. 해지해야죠. 한국금거래소만 가능한 겁니다. 금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KRX 금시장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KRX 금시장에서 실제로 금 거래가 일어나지만 그에 대한 물량도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실물 인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KRX에서 금을 구입하시게 되면 마치 증권사를 통해서 주식을 구입하실 때 주식에 대한 그 증권이 예탁결제원에 보관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 KRX 금시장에서 금을 구입하시게 되면 예탁결제원에 실제 금이 보관되고 있습니다. 보관되고 나중에 증권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니금의 경우 100g 또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1kg 단위로 금 현물을 직접 수령을 받을 수도 있는데 KRX 금시장에 공급하는 금의 대부분도 저희 한국금거래소가 공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많이 믿을만 하시겠죠? 정말 믿음과 신뢰의 한국금거래소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 네, 그냥 믿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요. 유가증권 살짝 또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지난 클럽하우스 방송에서 이 오늘의 방송 주제와 같은 비슷한 맥락으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 한 가지 또 뽑아왔어요. 이것까지만 소개를 해드리고 질문 남겨주셨어요. 아까 실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청취자 여러분 중에 한 분께서 실버 투자에 관심이 있다. 그런데 바 형태와 그래뉴얼 형태 중에 어느 쪽이 훨씬 더 괜찮은지를 물어보셨어요. 조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실버, 바와 그래뉴얼. 일단은 그래뉴얼은 네. 그래뉴얼이 뭔지 아시겠죠? 모르실 것 같아요. 생소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뉴얼이 뭐죠? 그래뉴얼은 이제 원재료로 쓰이는 아주 작은 알갱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 비닐 포장된 상태로 판매되고 유통되고 있는데 그래뉴얼을 구입하시는 분도 계시고 실제로 또 이거를 파시는 분들도 종종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보관상에 좀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물론 검증된 품질의 그래뉴얼이라면 아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되팔았을 때 제 값을 받지 못할 확률도 조금 있죠. 물론 한국금거래소에서도 그래뉴얼을 팔고는 있지만 판매가 되고는 있지만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고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로 녹여서 원재료 형태이기 때문에 녹여서 제품을 제작할 때 아무래도 중량 손실이 좀 큰 편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무래도 거래량과 유통량이 많은 실버바를 구입하시는 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이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디 가서든 쉽게 구입할 수 있고 또 쉽게 팔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장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이거 정보로 하나 딱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쯤 되면은 우리 여러분들께서 내가 골드바에 대한 설명 들었고 실버 투자도 들었고 유가증권까지 들었어. 그럼 이제 셋 중에 하나만 고르면 되는 건가? 하시겠지만 여러분 아직 더 남았습니다. 절반도 안 했죠. 절반도 안 했습니다. 저희 금 투자의 세계가 정말 다양하고요. 정말 세밀하고 되게 매력적인 영역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좀 더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금 투자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마저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진행되는 클럽하우스 어플에서의 생방송 여러분 그 검색창에 한국금거래소 치셔가지고 제 얼굴 나와서 계정 하나 팔로우 해주시면 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재밌게 시청해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주위에도 많이 소문 내주세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금프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